삼성은 텍사스의 수천 명에게 고소득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에버시 발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로부터 2억 5천만 달러 약 3,460억 원 의 보조금을 지급받으며 언급된 내용으로 최근 한국인 숙련 기술자들이 쇠사슬로 묶여 버스에 탈 때 관내에 머물며 지켜보던 조지아주와 상반된 태도였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미국의 각주들은 심각한 위기를 겪을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는 삼성이 테일러 팹 공장이 완공되어 내년부터 가동 예정으로 미국의 주요 산업에 텍사스가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고 차세대 반도체 칩을 텍사스에서 생산함으로써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전략의 핵심 거점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텍사스에 있는 삼성 테일러 팹에서는 5G 5세대 이동통신, AI,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2나노 공정의 반도체 칩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숙련된 기술자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인들이 함께 운영합니다. 미국의 인력만으로는 한국 엔지니어 없이 단독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은 텍사스주의 고부가 가치 산업을 키워주고 수익과 일자리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핵심 인재가 대거 떠난다면 텍사스의 미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텍사스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6조 6천억 원에 더해 3,46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이유였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관세와 거액의 투자금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이민국의 강제적 추방에도 텍사스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텍사스는 미국 내에서 선도적인 석유 및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주입니다. 2024년 기준 미국 전체 원유 생산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내 가장 부유한 주이며 호시탐탐 미국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한 산업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자 한 명이 미국 엔지니어 10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가진 노하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조지아주는 한국인을 구금하고 추방하는 미 이민국의 행정 조치를 따랐지만 배터리 공장이 멈춰서자 뒤늦게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주지사와 미 국무부 장관까지 방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미 행정부가 현대차 직원을 쇠사슬로 묶어 구금한 데다 3,500억 달러 투자금을 추가 지불하되 투자처를 미국이 정하고 이익금도 90%를 갖겠다는 불공정 계약에 사인하라고 협박하자 현대차가 완전히 예상 밖의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면 차라리 투자를 재검토하고 관세를 무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미국 내 제조업 공장 건설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인건비는 비싼데 정작 숙련된 기술직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 행정부가 소득 수준이 낮은 미국 농촌에 공장을 지어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원하지만 미국 현지 노동자들은 반도체 클린룸 자체를 처음 보는 게 대부분이고 대규모의 공장을 설치해 본 경험자 찾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인건비는 비싸고 이런 인력들을 교육시켜서 공사 기간에 맞춰 첨단 시설을 짓고 주변 대학과 손잡아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한국이 완전히 산업 인프라 및 생태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첨단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서 10년간 운영하는 총 비용은 한국보다 28% 비싸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100의 비용이 든다고 봤을 때 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78, 중국은 63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소유하고 운영하기에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 요구 중인 상호 관세 25%가 자동차 품목 관세보다 인건비 격차로 인한 부담이 더 큰 셈입니다. 또한 모든 비용은 달러로 투입되는데 환율과 물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인건비와 원자재비가 뛰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당초 예상 170억 달러보다 47%나 뛴 250억 달러, 34조 7,5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11조 원 이상을 더 쓰게 된 것입니다.
로이터는 당시 보도에서 현지 관계자를 인용해 공사비 인상분에서 원가 상승분이 80% 정도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비용 폭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수입 철강 관세를 50%로 매기는 등 고율 관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공장 설립 비용은 계속 뛰는 중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난관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과거 자유시장 경제의 기준이었던 미국에서조차 예상하기 어려웠던 요인들입니다.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시장의 높은 비용 문턱을 낮추고 제조업 투자의 적극 유치를 위해 대규모 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올해 들어 지원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넘어 투자 기업의 지분 확보와 같은 파격적인 계획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민 규제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2021년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한 대규모 사업장 급습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투자 유치 정책과 맞물린 결정이었고 특히 현대차 공장과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집중된 조지아주가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기업의 투자를 촉구하면서 비자 발급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이민 정책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단속과 같은 사건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손실보다 더 꺼리는 것은 바로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운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현대차가 러시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023년 14만 원에 매각했던 러시아 공장을 다시 사들이는 안을 놓고 계열사별 현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7년 설립된 이 공장은 연간 20만 대 규모의 생산 공장이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공장 가동과 자동차 출고 중단이 반복되면서 조 단위의 매출 손실을 냈습니다. 결국 2023년 말 현지 벤처 캐피털인 아트파이낸스에 당시 환율로 14만 원에 매각한 것입니다. 다만 2년 안에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옵션을 포함했는데 그 시한이 2025년 12월로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이 가장 회피하고 싶은 것은 적자가 아니라 시장 불확실성이라는 점입니다. 차라리 관세를 내고 투자를 철회할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현대차의 러시아 카드는 단순한 협상 수단이 아닙니다. 미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심상치 않은 행보에 트럼프가 또 다시 움직입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설치하고 미국 직원들에게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한국인뿐입니다. 트립 톨릿은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장이 한국으로 돌아간 기술자들이 다시 돌아오길 간곡히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미 이민국의 단속 작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IC는 그저 자신들의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 것과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조지아주 주지사와 미 국무부 장관을 한국으로 급파하여 성난 한국의 민심을 수습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APC 참석의 미온적 태도였으나 현재 방안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산업 분석가는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현대차 사태는 미국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한국을 압박하는 데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합의된 관세 15%에서 25%로 올리거나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지불하되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고 그로 발생한 수익 90%를 미국에게 지불하라는 불공정 계약의 사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적은 단순한 현금이 아닙니다. 비밀은 3,500억 달러, 이 숫자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 외환 보유액의 85%인 이 금액을 투자하여 외환 보유고가 빈다면 원화 가치가 하락, 즉 환율 상승 현상이 나타납니다. 외화 유동성이 떨어지고 외화 부채 관리가 되지 않으면 1997년 우리가 겪었던 IMF 사태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트럼프는 미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르네상스 시대를 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시킬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반도체의 핵심 부품과 첨단 배터리, 칩셋, 전기 자동차 부품, 전투기 엔진과 해군 함정 건조 그리고 수리 기술까지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반면 미국은 팬데믹 때 자국 내에서 마스크와 인공호흡기조차 대량 생산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현재 지능적인 압박으로 관세 전쟁 중이라 세계 곳곳에서 동맹에서 적으로 돌변할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방과 안보가 중요한 시기인데 해군 함정 건조에 대한민국은 6개월이면 만들지만 미국은 1년이 지나도 완성이 어렵고 낡고 수리가 필요한 함정이 수두룩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단순한 투자금이나 거액의 현금이 아니라 한국의 제조업 공급망과 통제 지휘권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IMF 시절처럼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미국이 한국의 핵심 기술과 공급망을 손에 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진짜 시나리오였습니다. 경제적 압박을 통해 한국을 굴복시키고 결국 미국 제조업을 일으키는데 핵심 파트너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의도를 눈치채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차라리 상호 관세 25%에 협의하라는 여론이 강합니다. 1997년 IMF 때를 기억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에게는 27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더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텍사스는 삼성에게 추가 보조금을 지급했고 조지아주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돌아오라고 애걸했으며 트럼프는 현대차를 붙잡기 위해 고위 관료들을 급파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이 한국 없이는 제조업 지혜권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27년 전 IMF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국의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각인시킨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강대국의 일방적인 압박에 굴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필수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협력, 유럽과의 파트너십 등 모든 외교 관계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제조업 경쟁력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의 각 주정부들이 한국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텍사스의 추가 보조금, 조지아주의 간곡한 요청, 연방정부의 굴욕적인 애걸까지.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21세기 국제관계에서 진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제조업 경쟁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사고가 진짜 힘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 앞에서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IMF 카드를 꺼내들며 한국을 굴복시키려던 미국이 오히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이 놀라운 반전. 이것이 바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쇠사슬 굴욕을 당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자신감과 실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며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1997년 IMF의 악몽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